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논문은 Class Relationship Embedded Learning for Source Free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이라는 CVPR 2023년도에 나온 논문입니다. 순서는 논문의 목차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자본에 대해서 살짝 봤을 때는 현재 허페이 종합국립과학센터에서 AI 관련돼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 분이고, 선행 연구들, 이전에 했던 연구들을 봤을 때도 도메인 어댑테이션과 트랜스퍼 러닝에 좀 관심이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인트로덕션부터 시작을 하면 지금까지의 CV 태스크나 딥러닝 관련된 논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모델들도 많이 나오면서 성능이 점차 높아지긴 높아지지만 그거에 따라 모델의 크기도 점차 커지고 그만큼 데이터에 좀 더 의존적으로 좀 더 많이 경향성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 큰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대량의 데이터셋이 필요하게 되고 그걸 트레이닝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또 그 대량의 트레이닝 셋을 라벨링을 해야 된다는 어노테이션 코스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이퍼10이나 이미지넷 같이 이미 공개된 큰 사이즈의 데이터셋이 있지만 이걸 좀 프랙티컬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면 모든 필요한 그 태스크에 대한 라벨링이 모두 필요하게 된다는 점이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분야가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라벨링이 되어 있는 소스 데이터 같은 태스크를 공유하고 있는 라벨링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은 타겟 데이터로 널리지 트랜스퍼를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더 현실에 갖고 왔을 때는 이 라벨링 되어 있는 소스 데이터조차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회사에서 이걸 사용할 때 그 회사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를 공개할 수 없다던가 혹은 의료 데이터의 개인정보를 인해서 공개할 수 없는 등 이미 트레인 되어 있는 모델은 접근할 수 있지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을 때 같은 태스크라는 타겟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트랜스퍼를 할지가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구하는 분야가 소스 프리 언스퍼바이즈 도메인 어댑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스 데이터에 대해서는 접근할 수 없고 이걸 가지고 프리트레인을 해놓은 모델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모델이 갖고 있는 널리지를 어떤 널리지를 뽑아서 사용할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 여기서 한 문제점은 모델이 어떤 널리지를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소스프리 언스퍼바이즈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할 때 가정을 하고 보통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로 제일 많이 하는 가정은 이 소스 모델로 학습을 해놓은 클래시파이어나 아니면 전체적인 그 모델이 결국엔 타겟 도메인과 같은 태스크를 하기 위해서 이 특정한 어떤 널리지들을 잘 학습을 해놨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합니다. 혹은 이 소스 모델이 이미 이 피처 스페이스의 그 시멘틱한 스트럭처는 잘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갭만 줄이면 된다 라는 이 정도의 가정을 보통 하고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가정들 모두 어떤 널리지를 뽑아서 어떻게 트랜스퍼 할지는 또다시 연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분들은 이것을 클래스 릴레이션십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좀 더 도메인 인베리언트, 그러니까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하기 위한 그 도메인 갭에서 그 갭을 크게 상관하지 않는 널리지를 뽑아내도록 합니다. 이게 왜 도메인 인베리언트 하냐고 물어봤을 때 예시로 본다면 사진을 찍었거나 스케치, 그냥 손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했을 경우 이런 두 개의 도메인이 있다고 했을 때 도메인이 다르다고 할지언정 노트북이랑 TV가 갖고 있는 시뮬러리티는 훨씬 클 거고 이 노트북과 가위가 갖고 있는 시뮬러리티는 훨씬 더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저자분들은 이 부분을 집어서 도메인 인베리언트한 널리지를 트랜스퍼 하기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오버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프로토타입처럼 사용되는 것은 클래시파이어의 웨이트들을 한 클래스당 할당을 해서 진행을 하고 그 각각의 클래시파이어가 갖게 되는 인베디드 시뮬러리티를 사용을 해서 가까운 것들은 같은 클래스에 있는 것들은 당기고 다른 클래스들에 있는 거는 멀리 떨어지게 하는 컨트라스티브 러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서 사용되는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컨트라스티브 러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클래스 어웨어 컨트라스티브 러스, 두 번째는 인스턴스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컨트라스티브 러스입니다. 첫 번째로 사용되는 러스는 라벨 노이즈에 좀 더 로버스트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적용을 된 컨트라스티브 러스고, 두 번째는 대부분의 컨트라스티브 러스를 사용할 때 사용되는 부분을 조금 더 응용한 부분입니다. 관련 연구에 대해서 짧게 넘어가자면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같은 경우에 기존 논문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통 학습을 합니다. 첫 번째는 디스트리뷰션 자체를 줄이는 매트릭스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시키거나 소스 데이터와 타겟 데이터 간에 생기는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줄이는 방식을 사용을 하거나, 혹은 어드버서리한 트레이닝을 하나 더 덧붙여서 이게 구분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식으로 성능을 높이는 방식을 좀 사용을 합니다. 이거에 더불어서 이 타겟 도메인에 관련돼서는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는 라벨링이 없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수도 라벨링을 붙여서 학습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소스 데이터에 의존해서 이제 타겟 트레이닝을 함께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한계가 존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소스 프리에 관련돼서는 기존에 제일 많이 사용되고 여기서 베이스라인으로 사용되는 논문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SHOT이라고 하는 ICML 2020년도에 발표된 논문인데, 이 논문은 앞선 소스 모델이 소스 데이터에 대해 충분히 잘 학습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클래시파이어는 고정을 해놓은 상태로 만약에 이 피처 익스트랙터만 파인 튜닝을 했을 때 이 타겟 데이터에 대한 피처 스페이스가 원래 이 소스 데이터에 잘 얼라인이 되게 되면, 도메인 갭이 줄어서 잘 얼라인이 되면 픽스된 클래시파이어를 거쳐도 원합 벡터식으로 정확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거라는 가정하에 엔트로피를 가지고 러스를 설정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게 하나의 아웃풋, 그러니까 즉 클래시피케이션과 프리딕션이 원합 벡터에 점점 가까워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러스를 만든 거고, 밑에는 이 원합 벡터가 한쪽 클래스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레귤라이제이션 텀입니다. 이 외에도 사실 많은 연구들이 수도라벨 베이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이버후드 클러스터링입니다. 즉 언슈퍼바이스드 러닝 자체에서 많이 쓰이는 것을 이제 소스프리에 갖고 온 방식인데요. 보통은 어떤 클러스터를 언슈퍼바이스드하게 하나씩 만들 때마다 그 주위에 있는 클러스터링과 네이버후드와 비교를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컨피던스를 가진, 정확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보통 학습을 합니다. 여기서 베이스라인으로 보통 사용했던 거는 왼쪽에 있는 뉴립스 2022년도에 나온 AAD라는 모델이었는데요. 이거는 하나의 어떠한 피처에 대해서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은 더 가까운 시뮬러리티를 가지게 되지만 먼 것들에 관해서는 시뮬러리티가 낮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로컬 네이버후드에 대해서는 시뮬러리티가 커지게끔 만들었고, 미니 배치에 있는 네이버후드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들에 대해서는 시뮬러리티를 낮추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 논문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컨트라스티브 러닝 같은 경우에는 라벨링이 없는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할 때 이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같은 이미지, 같은 인풋에 대해서 어그멘테이션을 각각 따로 줬을 때도 이것을 똑같은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러닝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메소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버뷰식으로의 모델에 전체적으로 보면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하기 위해서 결국엔 인풋에 대해서 다양한 어그멘테이션을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피처 익스트랙터와 클래시파이어가 여기서는 흔히 티처라고 말하는 모델로 학습이 되고, 밑에 있는 모델이 스튜던트 모델로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는 밑에 있는 스튜던트 모델이고, 티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결국에는 소스 데이터로 학습되어 있는 모델에 대해서 어댑테이션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소스 모델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하는 바운더리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변화를 갖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크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클래스 릴레이션십 임베디드 시뮬러리티입니다. 클래시파이어의 웨이트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클래스 프로토타입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 클래스들이 갖게 되는 시뮬러리티 매트릭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과 인풋 되게 될 그 컨트라스티브 러스를 계산하게 될 두 개, 그 결국 어그멘테이션이 다르게 된 같은 인풋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 시뮬러리티를 추가를 해서 이 나온 아웃풋에 어떤 클래스들 간의 상호작용, 상호관계가 있는지도 추가를 해서 계산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래스 어웨어 컨트라스티브 러스랑 인스턴스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컨트라스티브 러스 이렇게 두 가지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클래스 어웨어 컨트라스티브 러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풋에 대해서 아주 미약하게 어그멘테이션을 한 인풋에 대해서 티처 모델, 그러니까 즉 소스 모델에 좀 더 가까운 모델을 넣었을 때 첫 번째로는 하이 컨피던스 샘플을 셀렉을 합니다. 즉 어떤 스레시홀드 이상으로의 확률값을 갖는 좀 더 정확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가지고 포지티브 샘플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이후에 이 특정 probability를 넘는다고 가정되는 이 하이 컨피던스 샘플을 클러스터링 기반으로 수도 라벨링을 진행을 합니다. 이 논문에서 강조했던 부분은 원래 보통 사용하는 수도 라벨링에서 어기맥스를 사용을 해서 가장 그냥 높은 높은 프로바빌리티를 갖는 수도 라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클러스터링을 기반으로 도메인 시프트가 되었을 것을 감안한 것을 고려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샘플을 티처 모델에서 다 뽑게 됐는데요. 아래에 있는 식을 보면 PS라고 되어 있는 게 스트롱한 어그멘테이션을 준 거를 스튜던트 모델에 넣었을 때의 probability 값입니다. 그리고 P 별표가 P 스타가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수도 라벨링을 했을 때 나온 수도 라벨을 원화 벡터식으로 만든 것을 의미하고 P 마이너스의 경우에는 생성된 수도 라벨 이외의 다른 모든 클래스에 대한 원화 벡터들을 의미합니다. 즉 이 PS가 갖게 될 수도 라벨에 대해서는 가깝게 만들고 PS가 갖지 않게 될 클래스 라벨에 대해서는 멀게 만드는 컨트라스티브 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떤 것이 장점이냐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전에 원래 컨트라스티브 러스에서 그냥 probability를 넣거나 피처를 바로 직접적으로 exponential 곱으로 사용했던 거에 반해서는 weighted sum을 할 때 클래스 릴레이션십을 넣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잘못 수도 라벨링을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클래스 간의 릴레이션십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감안을 해서 컨트라스티브 러스가 계산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도표를 봤을 때 파란 색깔 부분이 여기서 나온 클래스 어웨어 컨트라스티브 러스를 적용을 했을 텐데 다른 러스를 사용했을 때보다 엔트로피가 좀 더 높고 넓은 분포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에 반해 어큐러시는 훨씬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스턴스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컨트라스티브 러스입니다. 이게 보통 컨트라스티브 러스를 사용할 때 사용되는 건데 본인이 아닌 나머지 샘플에 대해서는 다 네거티브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좀 더 레프레젠테이션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건데요. 이때도 자기 인풋에 대해서 스트롱한 어그멘테이션을 각각 주었을 때 티처가 뽑는 피처와 스튜던트가 뽑는 피처에 대해서 컨트라스티브 러스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P에 대해서는 앞서 말했던 자기 이외의 자기가 아닌 다른 샘플들에 대해서 모두 네거티브라고 생각을 하고 컨트라스티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오브젝티브는 아래처럼 베이스라인 오브젝티브를 포함해서 CRCA 컨트라스티브 러스랑 CRID 컨트라스티브 러스 이렇게 세 개의 텀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실험에 대해서는 도메인 어댑테이션에서 많이 쓰이는 데이터셋인 오피스 31, 오피스 홈, BSDA, 도메인넷 이렇게 네 가지를 사용을 했고 백본은 레즈넷 50과 레즈넷 101을 기반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싱글 소스 도메인 어댑테이션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소스 모델로 프리트레인을 하고 다른 하나의 도메인으로 어댑테이션을 시켰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본 건데요. 위에 이렇게 줄로 나눠진 위에 부분에 있는 모델들이 소스 프리가 아니라 소스를 이미 알려줬을 때 타겟과 함께 트레이닝을 하는 결과고, 밑에 있는 모델들이 소스 프리로 학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맨 아래에 나는 회색깔로 표시된 것처럼 여기서 말씀드린 러스를 추가를 했을 때가 베이스라인보다도 훨씬 더 잘 나왔으며, 위에 있는 소스 프리가 아닌 모델들보다도 높은 성능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 소스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4개의 도메인이 있다고 했을 때 3개를 한꺼번에 소스 트레이닝을 시키고 나머지 1개로 테스트를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소스 프리가 아닌 모델들만큼이나 높은 성능을 보였고, 학습을 시킬 때 도메인 라벨을 주지 않고 한꺼번에 학습을 시켜도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셋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도 확인을 했는데, 과연 이게 잘 학습이 되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클로즈드 셋이라고 소스와 타겟의 클래스가 모두 같다고 가정을 하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여기서는 소스가 타겟보다 라벨링이 훨씬 더 많은 경우, 혹은 소스가 타겟보다 훨씬 더 적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파셜과 오픈셋으로 했을 때도 베이스라인보다 이 러스 텀들을 추가를 했을 때 훨씬 더 성능이 잘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벌레이션 스터디로 이 하나하나의 컴포넌트들을 다 분석한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유의미하게 봐야 할 부분은 제가 초록색 박스를 친 부분인데, 여기서 말했던 CLCACO나 CLID 컨트라스티브 러스를만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사실 IM이랑 CLCACO를 썼을 때 훨씬 더 잘 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뮬레티 텀을 넣으면서 특정한 수도 라벨로의 그 컨피던스를 높이지 못한다는 단점이 약간 존재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논문의 한계점이긴 한데 CR 컨트라스티브 러스들을 사용할 때 이 단독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꼭 베이스라인에 덧붙여서 사용하는 식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여기서 보이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수도 라벨 프리딕션을 할 때 그러니까 어그맥스로 그냥 라벨링을 줬을 때와 클러스터링 기반을 줬을 때 성능 차이를 나타낸 건데, 여기선 논문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클러스터링을 했을 때 성능이 훨씬 더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논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시뮬리티의 텀을 넣었을 때 안 넣었을 때에 대해서 어떤 성능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도 학습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컨트라스티브 러스를 1개씩 넣었을 때 이 텀에 대해서 시뮬리티 매트릭스를 다 빼고 사용을 했을 때 오히려 성능이 더 낮아진 것을 볼 수 있고, 성능을 클래스 릴레이션십을 넣었을 때 성능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앞에 붙는 컨트라스티브 러스 앞에 붙는 클래스 릴레이션십 시뮬러리티에 대해서 그 매트릭스를 하나하나 더 덧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특정한 상수를 줬을 때와 비교한 성능입니다. 이때 특정 상수에 대해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0.1과 0.1에서 높은 성능이 보이는 것을 보였기는 하지만 여전히 여기서 말했던 클래스 릴레이션십 매트릭스를 사용을 했을 때가 제일 높은 성능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 센시티브에 대해서 파라미터 값을 어떻게 주었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이 나오는지를 확인한 실험이고요. 다음은 직접적으로 피처들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했을 때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스로만 했을 때 타겟 데이터에 대한 피처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건데, 맨 왼쪽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IM 같은 경우에는 특정 클래스에 대해서는 미스클래시피케이션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나 그에 반해서 IM이랑 아워스를 했을 때 좀 더 클래시피케이션이 잘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레즈넷 백본을 사용을 했지만 VIT 백본을 사용했을 때도 여전히 성능이 우수하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컨클루전으로는 기존에 있던 소스 프리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에서 클래스 릴레이션십을 추가했을 때 도메인 인베리언트하게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었고요. 이를 통해서 좀 더 타겟 디스트리뷰션을 학습을 시킬 때 컨트라스트 러스가 효과적으로 동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